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최현정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힘들었던 곤지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곤지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곤지름은 생식기 부위에 나타나는 사마귀 질환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름에 휴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에게만 특이적으로 감염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의 종류는 200여 가지가 넘는데 곤지름의 유병률은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인구의 10%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신평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곤지름을 포함한 성전파질환 24만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곤지름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증상이 정말 곤지름이 맞을까 궁금하시죠? 곤지름은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닭뼈슬 같거나 브로콜리 같거나 양배추 같은 특징적인 모양의 돌기를 가진 병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모낭염이나 헤르페스, 매독이나 베체트 같은 경우에도 생식기 주변으로 돌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인지 확실히 알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나 PCR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곤지름이 감염되는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점막이나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내 피부나 점막에 미세한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 성접촉 없이도 감염된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곤지름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 증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곤지름은 잠복기가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시기를 거치게 되고요. 3주에서 8개월까지 다양한 잠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곤지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치료가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통증도 없을 거고 크기도 작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변이 커지고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통증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한번 발견하셨다면 초기에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게서는 곤지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내 면역력이 강하다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에게서는 증상이 나타나고 자궁 경부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곤지름이 암이 될 수 있다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성에게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점차 증식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방치한다면 증상이 점점 커지거나 주변 부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의 종류는 200여 가지가 넘는데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16번, 18번이 있고요. 저위험군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6번과 11번이 있습니다. 90%의 곤지름은 6번, 11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곤지름이 정확히 무슨 유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나 PCR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무료로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예방과 정기 검진이 중요하므로 20세 이상 여성분이시라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곤지름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곤지름이 발병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가 백신까지 나왔는데요. 구가 백신은 곤지름과 더불어 자궁 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예방률은 97%고
재발도 70%까지 막을 수 있다는 합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2가 백신과 4가 백신이 있었는데, 2가 백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인 16번과 18번 바이러스만을 예방하는 것이고, 4가 백신은 16번, 18번 바이러스와 함께 6번과 11번 바이러스까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곤지름이 16번, 18번, 6번, 11번이 아닌 경우라면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곤지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가 백신의 경우에는 9가지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가, 4가, 9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내가 만난 바이러스가 이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0% 예방할 수 없고 또 곤지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곤지름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곤지름이 있다면 언제부터 성관계가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곤지름은 타인에게도 전파가 가능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자가전염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성기나 외음부에서 항문 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다 하면은 성적 접촉은 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곤지름은 남성에게는 무증상이었다가 여성에게 전염이 되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곤지름에 대한 검사, 여성의 경우에는 곤지름 검사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피임기구를 사용해도 곤지름에 전염이 되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곤지름이 있는 부위가 피임기구로 가려지는 부위 이외에도 있기도 하고, 생식기 부위나 외음부 부위는 스스로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털에 가려진 부위에도 곤지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콘돔 착용만이 100% 예방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성접촉만으로도 50%의 확률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파 질환 중에서도 가장 전염력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눈에 보이는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성관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곤지름 치료 중에 성관계를 가지신다면 물리적인 마찰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증세가 심화될 수도 있고, 언제나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관계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중간에는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고요. 치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도 아직 피부 표면 아래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발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후에 성관계를 가지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 오시는 곤지름 환자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거나 오랜 기간 곤지름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곤지름의 크기나 이완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교대 근무나 식습관, 생활 패턴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치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곤지름이 있는 부위에 뜸을 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침이나 약침, 한약 등을 처방을 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곤지름이 있는 부위에 저희가 뜸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쑥뜸이라고 하면 쑥을 말려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불을 붙여서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원내에서 사용하는 뜸은 생기온구라고 해서 스틱형으로 생긴 제품이 있습니다. 생기온구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약간의 뜨거운 감각은 있을 수 있고,
의외로 전혀 아프지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평소에는 체내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강하다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잘 컨트롤이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불균형한 식단, 불규칙한 식사, 피로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곤지름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성에서는 곤지름이 특히나 자궁경부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곤지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 충분한 휴식과 수면, 영양균형이 잘 맞는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취미생활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생기한의원의 최현정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